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최근에 두드러기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드러기의 한 종류인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아세틸콜린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의 바로 그 콜린이란 이름을 따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이 아세틸콜린은 땀샘의 수용체와 작용해서 땀이 분비되면서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콜린성 두드러기는 내 몸의 심부 체온이 올라갈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나타날 때 따갑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두드러기들은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가려움보다는 따가움이 발생합니다. 바늘로 찌르듯이 따끔따끔하거나 벌레에 물리듯이 따갑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붉은색의 자잘한 팽진이나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좁쌀 모양이거나 땀띠 모양으로 피부에 자잘하게 증상이 올라옵니다.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지속되는 시간은 무척 다양합니다. 대부분 10분, 20분 이내에서 소실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두 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 두통, 그리고 복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쇼크가 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콜린성 두드러기는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실 질환이 아닙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몸의 체온이 내려가면 증상이 소실됩니다. 만성적인 콜린성 두드러기로 고생하신 분들은 오랜 기간 고생하신 만큼 두드러기를 조절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외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한의원 안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몇 분 정도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름대로 조절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콜린성 두드러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하면 땀은 나지 않고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땀샘의 수용체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오히려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와 반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땀 배출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땀샘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원활하게 땀을 배출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이나 반신욕 등을 통해서 땀을 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연습을 낮은 강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땀이 원활하게 잘 나면서 콜린성 두드러기와도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뭐니 해도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주 3, 4회 이상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매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반신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찾아야 합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온도에서 반신욕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에서 적응이 되면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반신욕 시간은 처음에는 10분 이내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 30분 정도까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30분 이내에서 반신욕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알레르기 검사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한 콜린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지만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알레르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분들은 식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를 앓고 계신 분들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식이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는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어도 장누수 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혹은 시보라고 불리는 소장내 세균 과증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 패스트푸드,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냉장식품, 매운 음식, 단 음식, 찬 음식 등을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한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콜린성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극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